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자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커널 타이머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운영 체제에서는 이제 이벤트나 실행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함수나 드라이버를 좀 제어하는데요. 커널 코드의 소스 코드를 보면 이제 크게 이벤트 드라이븐 방식의 이제 코드와 그리고 실행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제어하는 코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벤트 드라이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해서 실행하는 뭐 함수라든가 실행 흐름을 뜻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행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실행 시간의 흐름인데요. 다음은 이제 실행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루틴의 예시예요. 뭐 이런 예시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리눅스 뭐 이제 드라이버를 작성해서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사람이 없을 때 기다리는 그 이제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 2초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어떤 코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어떤 반응이 없을 때 이제 엘리베이터가 2초 후에 뭐 닫히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드라이버 코드를 이제 작성해야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때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2초가 지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파악하죠? 이런 사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API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역 변수를 사용하면 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제 주요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이 바로 커널 타이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커널 타이머를 이루는 주요 개념들은요, GP스, 헤르즈, 그리고 소프트 IRQ의 이제 타이머 서비스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의 8장에서 다루는 커널 타이머 관리는 이제 책에서는 동적 타이머라고 표기해 놨는데, 이를 뭐 다이나믹 타이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 다이나믹 타이머라고 이제 명시하기 때문에 계속 좀 다이나믹 타이머라고 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원래 제가 8장의 원고를 작성했을 때는 원래는 다이나믹 타이머, 동적 타이머와 더불어서 하이 레졸루션 타이머의 내용이 있었어요. 하이 레졸루션 타이머를 보통 HR 타이머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책의 원고를 리뷰했던 베타 리더들 있잖아요. 베타 리더 중에 실제 리눅스 커널 디벨로퍼도 있었거든요. 뭐 리눅스 커널 컨트리뷰션을 하는 그런 친구 개발자 분들에게 베타 리더를 이제 부탁했는데, 모든 동료 친구 개발자들이 하이 레졸루션 타이머, HR 타이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내용을 다 뺐거든요. 왜 뺐냐면 너무 어려워요. HR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줄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IRQ 서버 시스템과 연동돼서 구동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과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뭐 틱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 입문자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HR 타이머는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8장에서 다룬 내용을 전부 이해하신다면 HR 타이머를 한번 보시기를 이제 권장을 드려요. HR 타이머는 한국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눅스 커널 블로그인 문시 블로그에 가시면 보석과 같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HR 타이머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한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블로그나 유튜브 콘텐츠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커널 타이머에 대해서 오버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커널 타이머를 이루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커널 타이머를 이제 말을 하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헤르츠인데요. 헤르츠는 1초에 GPS가 업데이트 되는 횟수를 뜻하고요. 만약에 헤르츠가 100이면 GPS는 1초에 100번 증가하고, 헤르츠가 300이면 GPS는 1초에 300번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헤르츠라는 요 값은 언제 결정이 될까요? 어떤 커널을 빌드를 할 때 그 config 파일을 적용을 하잖아요. 네, config 파일 중에 config 언더바 hz라는 config가 있어요. 요 값에 따라서 커널을 빌드하는데, 커널 빌드 타이밍에 헤르츠 값이 결정이 됩니다. 이 헤르츠 값은요, 이제 CPU 아키텍처마다 설정되는 값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32비트 기반의 ARM 버전 7 아키텍처에서는 뭐 100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책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다루는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이 헤르츠 값이 100이기 때문에 100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64비트 기반의 ARM 버전 8 아키텍처, 뭐 예를 들면 코어텍스 A53, 코어텍스 A72와 같은 아키텍처에서는 헤르츠가 300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리눅스 커널을 올려서 자신의 그 SoC 칩에 이제 커스터마이즈하는 어떤 업체는 헤르츠를 뭐 300에서 500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개발자 분들이 이 값을 적절히 설정하는데요. 대부분 그 리눅스 커널에서 다른 개발자 분들이 설정하는 값으로 헤르츠 값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개념은요, 소프트 IRQ의 타이머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다이나믹 타이머를 설정하면 설정된 시간,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나믹 타이머를 예를 들어서 10초 후에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10초 후에 다이나믹 타이머가 만료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다이나믹 타이머가 만료되는 거를 누가 체크를 하죠? 바로 소프트 IRQ의 타이머 서비스가 이를 체크를 해요. 소프트 IRQ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인터럽트가 트리거 될 때마다 계속 소프트 IRQ 서비스가 요청됐는지를 계속 백그라운드로 체크하잖아요. 이제 그런 소프트 IRQ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머 서비스인데, 타이머 서비스가 동적 타이머, 다이나믹 타이머가 만료가 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백그라운드로 하다가 다이나믹 타이머가 만료되는 시점에 다이나믹 타이머의 타이머 핸들 함수를 호출하면서 다이나믹 타이머를 만료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프트 IRQ 타이머 서비스와 동적 타이머의 관계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GPS 간격과 헤르츠 기준으로 1초에 100번 간격으로 시간의 흐름을 체크를 하고요. 요 간격으로 만료되는 동적 다이나믹 타이머가 있는지를 체크한 후 다이나믹 타이머 핸들러를 실행하는 역할을 이제 소프트 IRQ 타이머가 실행을 체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리눅스 커널 책에서는 커널의 타이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헤르츠라든가 GPS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는 대신에
이 소프트 IRQ의 타이머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커널 타이머의 API를 사용해서 현재 실행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루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다이나믹 타이머가 만료될 때 누가 이를 체크하고 처리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 소프트 IRQ의 이제 타이머 서비스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소프트 IRQ 타이머 서비스를 알려면 소프트 IRQ의 동작 원리를 알아야겠죠. 네, 그러면 되돌아가서 소프트 IRQ 동작 원리를 알려면 그 전에 먼저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가 어떤 방식으로 트리거 되고 처리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5장, 6장, 7장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커널 타이머를 8장으로 구성한 이유가 먼저 인터럽트를 다루고 그 다음에 소프트 IRQ를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커널 타이머를 설명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8장에서 커널 타이머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커널 타이머를 이루는 이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커널이 실행 시각을 관리하는 방식을 왜 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